오를 거냐, 예를 들어서 2년 후에 또는 4년 후에 올라 있느냐, 이걸 한다는 게 중요한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제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잠깐 갭 투자하고 관련된 얘기를 먼저 좀 할게요. 갭 투자하기 가장 좋은 물건이 나는 늘 수원 영통의 중소형 아파트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6, 7년 또는 그전 한 10년 전에 이 아파트들을 갭 투자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영통의 60평방 주공이에요. 여기 가까이 있죠? 영통 쪽이니까 여긴 다 가까이 있는데 요 가격의 흐름을 보면 딱 갭 투자하기 좋은 물건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갭 투자는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액을 투자하는 게 갭 투자죠. 갭이라는 게 요게 갭이죠. 요게. 그죠? 매매가 마이너스 전세가. 그러니까 전세가가 높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 차액이 적어야 그만큼 적은 금액을 투자하는 거니까 이 차액을 투자하는 게 갭 투자입니다. 이게 되게 작은 금액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 당시로 보면 2억 2천 하던 아파트가 전세가 2억이었기 때문에 내가 2천 투자하면 내 걸로 할 수 있고 이게 올랐잖아요. 예를 들어서 2천 올랐다. 그럼 2년 후에 2천 투자해서 2천 올랐으니까 100% 수익이다. 이렇게 되는 거였죠. 꾸준히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꾸준히 오르는 게 갭 투자하기는 가장 좋고 60평방이니까 잘 거래가 되고 이런 거였는데 요때 멈칫하다가 이게 코로나 때 이제 폭등한 거죠. 이게 큰 돈 버신 분들이 많습니다. 요때 갭 투자하러 많이 왔었어요. 외지에서. 요때 전문 투자자들이 많이 여기 몰렸었는데 요런 형태의 가진 아파트를 여러분들이 갭 투자하는 거는 지금도 유효하다죠. 유효한데 이 갭 투자의 조건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올라줘야 되거든요. 수익이란 게 없으니까 매월 수입이란 게 없잖아요. 월세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올라줘야 되고 투자 금액이 적어야 나중에 수익률이 높아지니까 갭이 작아야 돼요. 갭이 작아야 된다는 얘기는 전세가율이 높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물건, 이유는 단순합니다. 근데 이거를 만족하는 물건은 어떻게 찾아? 결국 이거잖아요. 이거는 현실적으로 찾아내는 건 어렵지 않아요. 지금 뭐 매매가 얼마, 전세가 얼마, 그러면 금방 나오는 거니까. 오를 거냐, 예를 들어서 2년 후에 또는 4년 후에 올라 있느냐, 이걸 한다는 게 중요한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이 바닥이라면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금이 바닥이라면. 서울이 지금이 바닥이냐? 서울의 갭은 무지 커요. 그러니까 뭐 큰 돈이 들어가죠. 3억, 5억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거는 우리가 넘겨다볼 시장은 아닌 것 같고 우리가 넘겨다보는 거는 갭 투자한다면 뭐 한 5천 이내 더 할 수 있다고요? 네. 예, 일반적으로 갭 투자한다면 이제 5천 이내에서 뭐 1억 갖고 2건, 3건 갭한다 이제 이런 거였잖아요. 최근 한 6, 7년 사이에 우리가 갭 투자하는 건 그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닥이어야 된다라는 전제가 돼야 돼요. 서울이 바닥이냐? 서울이 바닥은 아니죠. 이미 올랐죠. 근데 더 오를 수 있다라면 그러면 뭐 갭 투자할 수 있는 건데 바닥인 데가 어디냐를 좀 찾아봐야 돼요. 제가 아까 얘기한 부산, 대구, 울산은 저는 바닥이다 봅니다. 조금 더 내릴 수는 있어요. 많이 내리지는 않을 거예요. 부산 같은, 대구 같은 경우. 근데 오를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거죠. 그게 오르는 게 당장 오르는 게 아니고 2년 내지 4년 후니까 충분히 대구는 그럴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대구 공급을 한번 더 볼까요? 대구는 내년 올해까지는 비싼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닥이라는 거예요. 바닥인데 이게 아직 미분양이 좀 남아 있으니까 더 떨어질 수도 있지만 이제는 충분히 떨어졌다고 봅니다. 대구가. 그렇다면 2년 후에 4년, 물론 여기는 아직 계획이 안 나왔을 수도 있는데요. 전혀 없다가 아니고 아직 계획이 안 나왔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2년 후에 4년 후에 공급이 많지는 않다. 그러면 오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대구가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요. 이런 지역. 네. 물론 수원도 가능하겠죠. 수원도 가능하지만 수원은 이미 집값이 60평방이면 얼마예요? 한 4억, 5억 하잖아요. 갭이라는 게 1억 이상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쉽지가 않다는 거죠. 물론 자금력이 되는 분들은 수원을 하셔도 됩니다만. 그래서 이런 쪽의 물건을 여러분이 찾아서 투자하시면 된다는 건데, 저는 부산에 작년에 이 물건, 지금 첫 번째 보려고 하는 이 물건을 보러 갔었어요. 회원들하고. 거기 가서 차를 하나 빌려서 열 몇 명이 스타렉스인가 그 15인승을 타고 쭉 한 바퀴 돌았죠. 미리 다 연락했어. 미리 고르고 미리 중개업자한테 연락해서 보러 간다. 일반 매물을 살 것처럼 해서 쭉 봤었는데 지금 좀 분위기가 아니다. 좀 더 떨어질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었고요. 그나마 그 중에서 제일 좋은 데라고 판단했던 게 여기였어요. 오래되지 않았고 그래도 한 20년 됐죠. 단지가 크고 수요가 좀 있고 거래가 있는 그런 데였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갔었는데 여기는 보시면 두 가지 평형인데 단순하죠. 60평방형, 85평방형인데 이제 이 갭 투자는 사실은 이 중소형이 돈이 적게 들어가고 거래가 활발하니까 좀 안정적이거든요. 보세요. 가격이 오르다가 이제 주춤했죠. 오른 거는 다 오를 때 오른 거예요. 조금 올랐는데 주춤하고 그대로 옆으로 쭉 가고 있어요.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때 이때 우리가 갔을 때 작년 가을에 갔을 때 앞으로 좀 오른다 그랬으면 아마 그때 했을 수도 있는데 좀 떨어질 것 같다거나 거래가 별로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그다음에 그냥 옆으로 갔잖아요. 근데 앞으로 더 떨어질 것 같지 않다면 저는 해도 된다. 시세는 거래는 잘 되는 쪽이거든요. 시세는 대략 1억 한 4천 보면 되겠죠. 평균적으로 1억 4천. 전세는 대략 1억 2천. 전세도 안정적으로 가고 있죠. 1억 2천. 그러니까 그 차액 1억 4천에서 1억 2천 차액이 2천이 갭이다 이건데 이때는 경매를 목표로 한 게 아니고 일반 매물로 목표로 갔었어요. 갔는데 최종적으로는 한 건도 안 했죠. 아직은 아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갔으니까 올해가 낫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올해 지금 이제 한 1년 다 돼 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어요. 그리고 여기 한번 보시면요. 이 평형이 지금 나온 게 많습니다. 많은데 가격이 1억 6천이 많고요. 1억 3,500까지도 있어요. 내가 볼 때는 1억 3천에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1억 3,500, 3,500, 1억 3천에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전세가 1억 2천이라면 전세를 맞춰주는 조건으로 일반 매물을 인테리어 다 보고 향 보고 계약서 쓰고 잔금을 좀 놓쳐서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2년 후에 오를까.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안 하셔야 돼요.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고 그렇다면 갭 투자한다면 이런 거 하나 낙찰 받으러 가서 낙찰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갭 투자하는 거는 그렇게 효율적이지는 않다. 갭 투자는 일반 매물로 가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이거 실제 낙찰이 2층이죠. 실제 1억 2천이면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전세는 층이 좀 낮아도 뭐 그렇게 금액이 많이 떨어지진 않거든요. 매매가는 떨어지지. 한번 고려는 할 수 있지만 요거 하나 보고 갭 투자를 가는 거를 추천하고 싶지는 않아요. 어쨌든 그런 용도로 요거를 한번 다뤄봤습니다. 다른 문제는 없죠. 1억 천, 1억 천이네요. 여기는 1억 천 이상 입찰해야 돼요. 그죠? 1억 천인, 여기 1억 천이니까. 이동원 씨. 그런 의미로 했고요. 그 뒤에 있는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이 아파트.